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2장 보고 있죠?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57페이지 시장 실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개념. 말 그대로 시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제가 신호등 역할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신호등이 망가진 거야. 그럼 교차로에서 차들이 막 갈까 말까 하다가 막 충돌하고 우왕좌왕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넓은 의미로 보면 거시경제학의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이것도 시장 기구가 작동을 못하는 거야. 균형에서 이탈한 것이라서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 기구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 분배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미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시장 실패만 얘기할 거다. 그래서 시장 실패는 거기 나와 있는 가격 기구라고 했습니다. 가격 기구. 이 가격 기구가 균형을 이탈하는 거야.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삐끄덕거리는 거지. 그래서 가격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시장 실패 분류를요. 미시적, 거시적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시적 시장 실패를 우리가 협의의 시장 실패다 해가지고요. 요게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시적 시장 실패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광의의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적. 자, 우리는 요 미시적, 거시적 다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미시적에 초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생 원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발생 원인. 자, 발생 원인 한번 보시면 불안정 경쟁 이렇게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항상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는 불안정 경쟁이니까 이제 독점이나 과점 이렇게 되는 건데 불안정 경쟁.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 이거 기억해 두세요.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야. P는 M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효율성의 대명사 이렇게 됩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근데 불안정 경쟁이 되면 거기 보시면은요.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기구에 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요. 그래서 MRS가 PY분의 PX랑 같고 MC 이것도 이제 두 제화가 있으면 PX, PY, MCX, MCY 이렇게 해서 MRS, MRT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근데 이게 독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독점에서는 이게 시장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점 기업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시면 돼. 죄인의 딜레마도 비슷한 상황인데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에 좋은 게 대한민국에 전체 좋을까요? 삼성에 나쁜 게 대한민국에 무조건 나쁠까요?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서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의 이득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신경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MR 이꼴 MC에서 이윤극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오케이?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 MR보다 커요. 그쵸? 그림, 우리 독점 시장의 그림 기초적인 거 아시잖아요? 아니, 시장에 경쟁자가 없으니까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시장 기구에 의해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까? 수요 곡선, MC 곡선, MR 곡선, 기울기 2배 가파르잖아요. 여기 P라고 할게. 여기 MC라고 할게. 수요 곡선, Q, 얘가 MR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P가 요거 P로 할까? 요거 P 수요 곡선입니다. 아니면 이제 개별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인데 독점일 때는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 여기가 독점의 산출량.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일 때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량은 더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생산을 적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과소 생산하게 됨으로써 이만큼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비효율성의 크기고요. 이거 우리가 데드웨이 로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비효율성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해 가지고 효율적인데 이게 깨지게 됩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후생 손실, 삼각형 크기, 그리고 이걸 이제 하버거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왼쪽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누리게 되는 사회적 잉여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요 삼각형인데 요거보다는 줄어들어요. 저는 그냥 합쳐서 그릴게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일 때는 요 하늘 색깔 사다리꼴 면적과 여기 나와 있는 요 빨간 색깔 합친, 거기 보시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극대되는데 독점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같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해서 따로 뺐습니다. 비용이 체감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용 체감 산업이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독점이야, 독점. 이 불안정 경쟁일 때는 꼭 독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점이나 뭐 독점적 경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범위가 비용 체감 산업보다 범위가 더 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고, 비용 체감 산업은 생산할 때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점 상황이 된다 그래서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 자본재 비분할성으로 인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규모의 경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기업이 생산 규모를 크게 만들면서 경제적이다 이게 뜻이 뭐야? 아, 그렇지. 규모를 크게 만들면서 비용을 다운시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대량 생산 시 네, 경제적이다. 비용이 절감되는 거야. 엄밀하게 이제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거 보세요.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사실 그렇게 떨어지게 된 거지. 옛날에도 자동차가 있긴 있었다니까. 뭐 벤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아주 옛날 자동차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특히 근로자들이 자기의 1년 연봉을 다 팔아도 다 몇 년 연봉을 쌓아도 집 사는 거랑 비슷하게 사기가 힘들었거든. 근데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하게 되면서 단가를 확 낮춰서 어떻게 보면 비싸긴 하지. 그렇지만 내구재니까. 근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모아놓으면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대량 생산의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대량 생산 같은 거 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재정학이니까 정부의 경제활동이잖아.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도 조그맣게 하면은 발전기 같은 게 엄청 용량이 막 이렇게 많이 안 되니까 크게 해야 되거든. 자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자본의 비분할성.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중요해.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느낌이 빨간 색깔이 있는 것처럼 발전소, 철강 공장, 포스코 엄청 크잖아. 그걸 이제 조그맣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시장의 수요가 존재할 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생산을 할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 색깔 맞춰 그려볼까요? AC부터 할게요. AC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영역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하형하는 영역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AC가 우하형하게 되면 M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C도 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걸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맞아. 여기 수요 곡선을 조금 더 그리면 이렇게. 이해 가시죠? 만약에 이게 자연 독점이라고 그랬잖아. 독점으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R을 찾아야지. 여기 MR을 찾아가지고 MR이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됩니다. MR이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비교해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C와 수요 곡선이 만나는 그때가 가장 효율적인데 MC와 이게 수요 곡선이야? 완이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가야지 효율적인데 만약에 독점이다라고 하면 여기 MR과 MC가 같아지는 여기서 생산을 하고요. 가격은 어떻게? 예,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보다 독점에 맡기게 되면 가격도 굉장히 높고 생산량도 이렇게 크게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비용 체감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공공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 공공요금 관련해서 많이 얘기해요. 저 뒤에 우리 다시 얘기할 거야.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시설이 용량이 주어져 있는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 하에서 얘기를 하면 그럼 삼성이나 현대에 맡기게 되면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유니버셜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럼 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어떤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 독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요.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의 개입이 없을 때 이렇게 많아지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요. 여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 맞춰서 위에 있는 것처럼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규제를 합니다. 가격 규제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한계 비용에 맞춰서 가격을 설정하세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책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생기냐면 다음에 할 건데 여긴 더 빠져 있어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손실이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손실이 발생해서요. 우리가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늘 적자가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세 번째 원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우리가 뭐 할 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없는 거랑 같은 맥락이야. uncertainty라는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대. 변호사가 좋아요, 세무사가 좋아요, 회계사가 좋아요 막 얘기하는데 당연히 쉽게 100% 붙는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자세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이 붙기가 얼마나 쉬운가에 따라 다 다르잖아. 붙을 확률이 만약에 세무사가 20%다. 그러면 세무사가 될 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이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아니면 시장의 가격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세무사가 됐을 때 돈을 얼마나 버나요? 근데 이게 붙을 확률까지 고려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얘기할 때는요. 통상적으로 완전 정보를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uncertainty라는 것은 거기 화살표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거야. 내일 비가 올지 아니면 날씨가 맑을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실에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까요? 불확실성 하에서도 각 개인은 확실성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상품 간의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이 일치하도록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조건부라는 것은 뭐 우리 보험시장 생각하면 돼.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해줄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나한테서 좀 제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대가를 보험료를 얼마 내긴 해야 되겠죠. 자, 3번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완전한 조건부 상품이 존재한다면 에로우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경쟁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완전한 조건부 상품이 컨틴전트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효율적인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비대칭성입니다. 비대칭 정보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보가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잘 모르는 거야. 불확실성, 미래에 대해서 안개같이 흐릿한 거고 이 비대칭 정보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정보를 조금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는 거야.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할 때 신입사원이 자기가 알바생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채용하려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취업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비대칭 정보의 asymmetric information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1번 완전한 조건부 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같이 연결됩니다. 2번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달라요. 누구는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고. 그래서 요게 뒤에 요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비대칭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드벌스라는 말을 써서요. 역선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어. 가입한 이후에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도덕적 해이다,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자세하게 또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시장 실패에 관련해서 나타내는 게 외부성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성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중요해서 한 챕터로 따로 다루게 됩니다. 자, 거기 볼까요? externality랑 ex가 뭐야? 외부가 시장 테두리 밖이야.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재화의 생산 소비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의도하면 안 돼요. 일부러 그러면 안 돼.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줬습니다. 손해를 줬어. 그랬을 때 이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받게 되면은 이거를 뭔가 경작에서 공짜가 없잖아. 그럼 시장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는 건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외부성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사자는 외부성 유발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지불하거나 보상을 받지 않는다. 대가 지불하지 않아야 됩니다. 3번. 외부성이 발생할 때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서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대해서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과다하게 생산됩니다. 환경오염같이 특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해로운 외부성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해요. 자, 그런 것들 얘기할 거고 다음에 공공재 이것도 중요해서 하나의 챕터로 우리 뒤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공공이라는 게 뭐예요? 퍼블릭이라는 게 우리 공동 소비 가능한 재화를 얘기합니다. 퍼블릭이라는 게 보통은 정부가 많이 생산하긴 하는데 정부가 생산한다 해서 공공재라 그러면 안 돼. 공공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비경합성 밑줄 치시고 비배제성 밑줄 치세요.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 생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개인도 추가적으로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내야 돼. 경작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다가 제일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프리런치가 없는데 이 공공재 같은 경우는 비경합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용어를 체크해 두세요. 어차피 뒤에 다시 나와요. 배제 불가능성 또는 비배제성.
존재하니까 돈을 안 내도 이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시장이 제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 실패 요인들 봤어요. 불안정 경쟁이나 비용 체감 산업, 자연 독점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비대칭 정보, 외부성, 공공재. 다 비슷해. 요거 두 개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과 비대칭 정보도 사실 비슷한 얘기지. 그리고 공공재도 양의 외부성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성과 이것들은 개념이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한 인트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